자, 이제 30쪽이죠. 이제 3절. 3절에서 3절은 이제 목적과 그다음 적용 범위 그리고 용어 정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문은 1조, 2조, 3조죠. 먼저 제1조 법의 목적이에요.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제 규정이죠. 규정 제1조 목적. 목적이 이제 어차피 뭐 참고를 하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책에 있고 칠판에 있으니까요. 자, 한마디예요. 이 대통령령인 행정협업 촉진 규정의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게 궁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그를 효율성 추구라는 걸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한 단어가 법을 전부 다 지배를 해버려요. 효율성이라는 단어 갖고. 그럼 효율성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면 그 효율성 추구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띠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행정 업무의 간표 과정의 도모, 요게 첫 번째 수단적 성격을 띠는 목적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행정기관 간의 협업 촉진, 요 두 번째가 수단적 성격을 띈다고 해서 그걸 수단적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은 효율성 추구가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로 인한 실천 방안은 두 가지, 업무의 간표 과정의 도모, 기관 간의 협업. 됐고요. 그 다음 적용 범위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자, 이걸 딱 보세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긴 걸 네 글자로 그냥 줄이세요. 네 글자. 뭐예요? 그냥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에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그다음에 뭐 지자체, 그 보조기관 등 그거 군기관, 뭐 지방교육행정기관까지 그냥 공통 뭐예요? 그냥 행정기관이죠. 뭐. 행정기관에 적용이 되는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모법은 없어요. 모법은 정부조직법인데 그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대통령부터가 이제 그냥 범위니까. 자, 간단하죠. 그래서 목적과 적용 범위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용어정의인데 용어정의는 두 번 출제했습니다. 두 번. 자, 2019, 2022 바로 지난해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다시 또 나오기는 조금 좀 그런데 용어는 모르면 안 되니까 어쨌든 두 번 출제했어요. 출제된 것이 다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조 제1호 공문서 3호 문석과 오른쪽 5호 서명, 7호 전자문자 서명, 9호 전자이미지관인, 10호 전자문서 시스템, 다음 페이지 12호 행정정보 시스템, 자 14호 정책실명제는 출제했죠. 표시가 다 돼 있네 보니까. 그럼 출제 안 된 건 몇 개 안 되네요 이제. 예, 그럼 출제 안 된 게 보니까 뭐 2호, 4호, 6호, 8호, 그다음 11호, 13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번이나 출제했기 때문에 다시 내기는 조금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있긴 해요. 어쨌든 자, 그럼 용어 보죠. 바로 이제 공문서는 바로 지난해 10회 출제를 했는데 그냥 뜻만 이해하시자고요. 3조 제1호, 3조 제2호예요. 이게 3조 제1호, 2호, 2호인데 공문서 그러면 자,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첫 번째 작성, 두 번째가 시행, 그리고 접수한 문서를 우리는 공문서라고 그래요. 공무상 작성한 것도 있고 그다음 시행이란 말은 처리라는 것도 같은 의미 되는데 작성, 시행, 접수 이 세 가지가 공문서예요. 공무상 작성, 시행, 접수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자문서는요. 이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공문서 개념을 잡은 거고 그다음 전자문서는 3조 제2호인데 그건 전자문서니까 컴퓨터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자 형태로 작성이 되거나 그다음 보내고 받고라는 뜻이거든요. 송수신. 그다음에 이제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표현합니다. 전자문서 컴퓨터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전자 형태로 작성, 송, 수신,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한다. 우리는 전자문서가 주가 되죠. 종이문서보다는. 자, 두 가지 내용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서과는 그냥 문서 담당 부서예요. 문서 담당 부서. 해서 두 개 묶어놨거든요. 문서과, 처리과. 그럼 이제 문서과 출제했잖아요, 저건. 근데 간단한 거죠. 문서 담당 부서라니까요. 그다음에 처리과 당연히 업무 처리 주관 부서죠, 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문서과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처리과하고만 친하죠. 네, 우리 처리과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문서과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저기는. 어쨌든 문서 담당 부서다, 처리과, 처리 담당 부서다.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처리과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서명을 제가 한꺼번에 묶어놨는데 이렇게 4개 묶어놨어요. 서명, 전자 이미지, 전자문자, 행정전자. 물론 출제했죠. 자, 5호, 7호 출제했는데 출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완벽히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자, 이 4개가 몽땅 뭐예요?
서명이죠. 예, 서명입니다. 다 서명인데 이걸 이제 구별하자고 이거를 하면 일단 이렇게 구별할게요. 이렇게 따로 얘 따로 세 개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저 위쪽에 있는 거는 지금 그냥 서명이잖아요. 이렇게 그 먼저 이 구별 기준이 뭐냐? 요 위에 있는 건 종이문서야. 요 밑에 있는 건 전자문서고.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종이문서에 할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자문서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 그럼 일단 하나 됐어요. 서명인데 종이문서냐 전자문서냐로 일단 구별을 했고, 두 번째 서명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기검 협결 발이요. 다. 다. 기검 협결발 5명이 하는 게 서명이야. 뭔 소리냐고요? 봐 여기. 자, 한꺼번에 같이 봐요. 여기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기안자. 또 누가 하는 거야? 검토자. 또 누가 하는 거죠? 협조자. 또 결재권자. 한 사람 더 있어요. 발신명의인. 그래서 기검 협결 발이 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아. 종이문서든 전자문서든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별했어요. 5명이 하는 게 이제 서명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위에 거는요. 종이문서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필로 한글로 이름 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서명이에요, 이제. 그럼 일단 그렇게 구별됐고, 그다음 이제 6, 7, 8을 묶으면 얘들의 공통점은 몽땅 전자 서명이라고 하는 건데. 8호 그냥 털어냅시다. 이거는 8호는. 자, 8호는 행정 전자 서명이라고 써 있죠.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인증서를 말하는 거죠. 공인인증서. 그건 인정받은 거니까 물론 서명 방식이 하나이긴 하지만 이거는 공인인증서예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행정 전자 서명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하는 서명은 요 5, 6, 7 세 가지예요. 5, 6, 7 세 가지. 8호는 이거는 이제 이건 공인인증서니까. 그럼 이제 자, 5 됐고 그다음 6, 7, 8 6, 7 보세요. 6, 7. 6, 7은 이제 하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지라고 돼 있고 하나가 문자라고 돼 있어요. 서명 방식인데 방식상 차이겠죠. 자, 이미지란 건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자, 제 이름이 이상기예요. 이상기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셜이에요. LSK 이렇게 이니셜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면 금방 제가 사인했잖아요. 그럼 종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인을 했겠죠. 이걸 스캔을 딱 떠요. 스캔을 떠서 파일로 입력을 시켜놔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 그 불러다 붙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미지라 서명이에요, 저게. 그래서 보시면 대놓고나 쭉 보면 전자문서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지 형태로 그랬죠? 이미지 형태로 저기 성명을 표시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이게 지금 그림처럼 보이니까 이미지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저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걸 서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서를 이제 기한할 때 공무원이 이제 그 전자문서로 기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키보드로 딱 이름을 입력하겠죠. 이상기 입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생성되겠죠, 이름이? 그렇죠? 예, 그럼 밑에 볼게요. 여기는 자, 키보드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하니까 전자문서상기 인터넷 이제 그 키보드로 입력하니까 자동으로 이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형태로요? 문자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건 전자 문자 서명이고. 그래서 서명 방식인데 이미지란 거는 사인을 해서 갖다 붙이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 문자라는 거는 키보드로 이름을 쳐서 입력하면 나타나는 그 모양, 그걸 문자 형태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미지하고 전자문자. 자, 이걸 왜 강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참 뒤쪽에 가면 뭘 배우냐? 결제도 배우고 그다음 시행 파트를 배울 텐데, 그다음에 이제 그 시행 파트 가서 이제 그걸 배우죠. 발신명의인. 발신명의인일 때 문서를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 누구 명의로 보낼 수가 있어요. 종이를 다 대봐야 한번. 본 배웠던 사람들은 문서를 다 만들었어. 만들어서 이제 보내야 돼. 예? 보낼 때 보낼 사람 이름을 표시해야 할 거 아니겠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발신명의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누구 명의로 보낼 수 있냐고요? 종이를 다 대보라고 한번. 첫 번째, 행정기관의 장, 또 행정기관, 또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또 그리고 대내문서면 누구요? 대내문서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도 되잖아요. 네 가지 이렇게 나오죠? 네 가지 그죠? 발신명의가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 그다음 위임되면 보조기관, 그리고 보조 또는 보좌기관이 네 가지잖아. 그럼 행정기관장일 때 일단 표시했죠? 그럼 관인을 찍어야 돼요? 서명하는 거요? 아니지. 원칙 관인을 찍는 거야.
다 관인을 찍는 거예요. 관인을 찍는데 단 장으로 보낼 때는 관인을 대신해서 서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럴 때 서명한다 했죠, 금방. 그럼 행정기관 장 명의로 발신할 때는 원칙 관인을 찍되 관인을 생략하고 서명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어떤 방식을 취하면 되는 거지? 아, 당연히 조기문서는 이거겠고 지금 전자문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 이미지만 되는 거야. 전자 이미지만.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 그걸 구별하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전자 이미지만 가능해요. 발신명의 표시할 때, 그때는. 그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어? 그래, 관인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발신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서명하는 거지. 서명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한다 그랬어요? 이거 다 돼, 다. 다 된다고, 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명의일 때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의 명의라는 거는 무슨 기관만 말한다 그랬지? 행정기관의 명의라고 말할 때는 하부유제만 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서명 방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지와 문자를 좀 구별하면 돼요. 방식의 차이를 구별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전자 이미지관인 전자문서 시스템 등인데 그들 읽으시면 되겠죠? 맞은 이제 이미지관인 도장을 찍은 모습을 스캔 떠서 입력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미지관인. 여기 인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림자, 그 한자 그림자 영자지 않습니까? 찍은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입력했다는 거죠. 그다음 10호와 11호가 보이는데 이 10호, 11호는요, 둘 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근데 물었던 게 10호를 물었어요. 바로 작년도에. 전자문서 시스템, 이제 11호가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전자문서 시스템 이거죠.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그럼 되죠, 뭐.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서의 일생이에요. 이게 문서의 사이클이거든. 기한, 검토, 협조, 결제, 등록, 시행,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이관, 접수, 배부, 공람, 검사, 활용 등 무지 길잖아요.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되셨고, 그다음 11호 업무관리 시스템. 우리 한번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이거 수업 들은 기억이 나죠?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둘 다 시스템인데 얘네는 말이에요. 성격이 비슷해요. 그런데 얘가 훨씬 능력이 탁월하죠. 확대된 기능이니까. 그럼 얘는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두 개의 프로그램. 하나가 뭐죠? 과제 관리 카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문서 관리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물어볼게요 한번. 첫 번째 과제 관리 카드. 여기서 이 과제는 무슨 과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무슨 두 개. 무슨 과제? 하나가 단위 과제와 또 하나 관리 과제. 과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건 기준이 뭐죠? 이렇게 구분 기준이? 구분 기준이 뭐예요? 구분 기준. 네? 요거는 단위 과제는 일을 뭘로 분류한 기준이야, 저거. 기능별로 분류한 과제 아니에요. 관리 과제는요. 목적별로 분류한 과제의 의미죠. 그죠? 자, 그래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과제, 그럼 이 두 개의 과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 말이겠네? 그럼 요 카드는 몇 개 카드? 역시 두 개. 뭐예요? 단위 과제 카드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관리 과제 카드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야지? 이걸 과제 관리 카드 그러지. 즉 가운데 요 두 개의 과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기억날 거라 믿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하나였단 말이죠. 또 하나 뭐냐? 문서 관리 카드. 즉 이 문서 관리 카드가 이 전자문서 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훨씬 더 기능이 이제 확대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여기는 문서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둘 다 있다는 거지.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 갖고 처리가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볼 때 이게 이제 집을 그리면 지붕이 바로 뭐죠? 업무 관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양대 기둥이 이 두 개의 카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11호. 그죠? 어차피 뒤에가 또 배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음 단원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다루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11호까지가 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12, 13, 14인데 14호가 마지막입니다. 12호 2019년도 기출이고 정책 실명제는 바로 작년도 기출했네요. 그냥 뭐 보죠. 뭐 행정 정보 시스템 읽어보시고 정보통신망 둘 다 비슷한 기능이겠고요. 정책 실명제도 이것도 지난해 출제를 했고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올해 또 나오기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바로 지난해 출제했다 보니까. 그리고 낼 게 거의 다 낸 것 같고. 자, 해서 이렇게 이제 3절 마치고 그다음 이제 셀프 스터디는 다음 파트 할 텐데 1번은 아까 해봤잖아요, 그렇죠? 한 해 더 해볼까 한번? 2번 문제 봐요.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의 의의와 관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지문 파악합시다. 요 얘기를 좀 할까? 이제 그래요. 뭐 지금 초학을 하는 분도 계시겠어요.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인강 보는 분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몇백 명 되거든 지금.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400 몇 명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좀 더 늘었겠죠 지금. 계속 매일매일 숫자가 늘으니까. 이제 인강 보는 분들을 보면 이제 볼 수는 없지 참. 그분들은 날 보겠지만 시험 끝나고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날 처음 보는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 예, 그러면 인강으로 봤대. 네. 나보고 그러더라고. 탤런트 보는 것 같대. 왜 그렇게 웃어? 상당히 언짢네? 네? 찍혀서 좋을 게 없어요. 네?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저도 해봤잖아요. 이제 여러 번 해봤을 거지 않습니까? 저 인강 공부를 이제 여러 번 해봤겠죠. 진짜 힘들어요. 인강으로 공부한다는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저도 처음에 8회 때 전 합격을 했으니까 이 공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최근 한 게 그 공부잖아요. 인강 틀어놓으면 5분을 못 견뎌요. 졸아갖고 5분을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모니터로 보잖아. 보통 노트북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눈이 피곤해. 눈이 아파갖고 막 그러죠. 그러다 잠깐 쉬어. 딱 스톱 시켜놔. 한참 있다 또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야 한강 봐. 그다음 뭐 전화 오잖아요. 또 뭐 하고 있지? 그러다 보면 또 신경 안 쓰고 있어. 그러면 또 다시 봐야 돼 앞에 거를. 그럼 또 돌려. 그다음 또 빨리 보려고 또 누르잖아요. 그럼 다 까먹어. 그럼 이쪽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들고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인강을 하면서 이제 그 합격한 분들 보면 그냥 합격한 게 아니야. 그건 인간의 승리한 거지. 인간 승리 정도 그렇게 힘들게 정말 그 인강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참 개인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존경을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7기죠. 7기 합격했어요. 그분은 이제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이제 제 제자잖아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고 이제 주말이니까 토요일 날 올라와요. 캐리어 끌고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와서 호텔을 잡아놔 여기다가. 그러니까 수업 듣고 일요일 수업 듣고 또 내라는 거예요. 매주. 이제 합격해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원래 하던 이제 사무실에 같이 오픈을 했죠. 행정사까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는데 부산에 오면 이제 이제 연락을 하래요. 그러면 가이드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뭐 먹을 거 다 얘기해놨어. 부산 가서 요거 사줘 그러니까 우리 내려오라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그렇게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근데 난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나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 나왔나? 그 얘기를 그랬나? 그래도 그랬구나. 이제 한 번 삐져나가면 돌아오질 못해 나는 이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자 이제 그게 힘이 드는데 그 얘기하려다 했구나. 자 봐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문을 딱 봤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지문 파악을 해야 돼요. 딱 지금 봤잖아요. 이게 지문이잖아요. 지문 파악을 해야 한다니까. 그럼 지문 파악이 뭘 파악하는 거냐? 첫 번째 목차, 개수. 여기서 대, 중, 소. 요거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게 파악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목차별 키워드가 정리가 돼요. 세 번째 분량을 파악해야 돼요. 분량 파악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 배점 비율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야 이거는. 이게 되면 답안을 잘 쓰고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지문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장 갔어요. 시험장 가면 딱 노트 2권 주고 한 교시마다 노트 2권 주고 딱 지문 2장 줘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뭘 하는 거냐? 이걸 파악하는 거라고.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예를 들어 지금 2번 봐요. 지문이 효율적 운영의 의의와 관리 활동을 써라 그랬죠? 약술이죠, 이제.
그럼 지금 읽었잖아요, 이제? 그럼 첫 번째 뭘 파악합니까? 목차 개수가 파악돼야지. 되죠? 오늘 금방 수업했어요. 목차 몇 개 나오죠, 거기? 큰 목차 2개밖에 없잖아요. 거기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지금 1번 대목차 뭐예요? 의. 2번 대목차 관료활동이겠지. 그럼 대목차 2개 잡혔네. 그 다음 중목차 파악해야겠지 이제? 1번은 개념이니까 중목차가 없겠지. 2번 관료활동에 중목차 있겠죠. 몇 개 있어요? 4개 나오잖아. 그러면 됐죠 이제? 응? 파악됐어. 그 다음 목차 명도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다음 중목차 명은 아까 뭐죠 그거? 간표과정이잖아. 예? 간표과정. 그거 기억됐죠? 그럼 뭐가 파악되게 되는지? 키워드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리고 간소화의 키워드가 뭐예요? 간소화.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간소화. 불필요한 보고서 만들지 말자. 또 전자 결제를 활성화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표준화는 뭐 인수인계를 잘하자. 전자 결제 활성화하자 그런 거 했어요. 그 다음 과학화는 시스템의 활용이었어. 그 다음 정보화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활용이라고. 됐죠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분량 봐요. 분량 보니까 대목차 2개 나왔잖아 지금. 근데 어디가 분량이 많아요? 2번 대목차 분량이 많겠네. 그러죠? 그 다음 시간 파악해 봅시다. 요거 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요것은 10분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려. 뭐 10분이 걸려. 한 6분, 7분 충분하지 그 시간이면은. 그죠? 그 다음 이거 몇 점짜리예요 이거 지금? 약술이니까. 20점짜리죠? 자 그럼 배점 비율 파악합시다. 목차에 따라 가지고 1, 2 목차 중 배점 비율이 큰 게 어디야? 2번이지. 양이 많으니까. 몇 점 줄 것 같아 그거? 여러분들이 채점자라 그러면 15점이야 15점. 1번 목차가 5점이고 그죠? 그럼 이제 쓰기 들어가자고 이제. 쓰기 들어갔다고 쳐요. 쓰기 들어가면 근데 끝난 거라고 이제. 근데 20점을 다 주진 않겠죠. 아무리 많이 줘야 12점 주면 최고 점수 많이 주는 거예요. 12, 14, 13점도 거의 없어요. 한 12점 정도 주면 최고점 준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 그 평균 10점 넘기기가 어렵죠.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먼저 뭐가 돼야, 이 위에 뭐가 돼야 돼요? 이론 숙지가 이미 끝나 있어야 되잖아. 네? 이런 숙제 끝난 상태에서 이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일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된 물이지. 물이니까 이런 숙지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목차를 다 따서 그걸 외우고 있어야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답안을 쓰고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여기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거예요. 이거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거라고. 모든 지문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문제는 뭐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1장 정리합니다. 그 다음 제 넘어가세요. 제 2장 가죠. 챕터 2 공문서 관리 제 2장이에요. 34쪽인데 여기가 이제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많아요. 1편에서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양이 방대하게 많은 게 바로 여기죠 이제. 자, 그리고 공문서 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험도 계속 출제하고 있고요. 여기 출제하고 있고 또 양도 많고 중요하죠. 이제 공문서 관리 파트입니다. 여기는 워낙 절이 많아서 다 한꺼번에 못 봐요. 자, 그냥 한 개 절만 볼게요. 자, 1절 공문서 작성 처리 절 제목이죠. 공문서 작성 처리해놓고 목차 볼까요? 문서 개념 2 공문서의 개념 몇 개 더 볼게요. 넘기세요. 제 2절은 필요성과 기능이에요. 필요성과 기능 넘겨보시면 3절 문서의 종류 이 정도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절 돌아오셔서 대목차 확인해 보죠. 자, 1절은 1 문서의 개념 2 공문서 개념 공문서 안에 1 행정상 오른쪽 2 법률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안에 다시 1, 2, 둘로 나눠져죠. 거기 보니까 법조문 보이네요. 법조문 보이는 건 뭐예요? 조문을 외우라는 소리겠지.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제 2절은 보세요. 필요성 기능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성 원칙 기능 이 2절은 물론 시험 나온 적이 없는데 잘 보시면 법조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부담이 안 가. 만만한 거야 그러면. 자, 넘겨보면 이제 그 다음에 3절인데요. 3절은 문서 종류거든요. 목차 셋, 주체, 유통, 성질 보이죠? 주체, 유통, 성질인데 법조문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3절에 있죠. 그럼 걔가 중요한 거예요. 네? 걔는 왜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우리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문서 종류란 말이죠. 그럼 종류를 물을 때 3번을 물을 확률이 이거는 거의 99.9%지.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 물론 다른 거 물을 수도 있지만 그냥 물을 바에 법에 규정된 걸 묻지 않겠나 그 말인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을 볼 때도 장제목, 절제목으로 들어가서 큰 목차 보고 중목차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조문이냐 이론이냐 이렇게 나눠보는 거고 이렇게 비중을 놓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책 보는 방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 자동으로 돼 이렇게 책을 볼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내용 들어가야죠. 앞으로 가세요. 1절 가봐요. 공문서 작성과 처리입니다. 1. 문서의 개념이고 공문서 있나 보이네요. 그냥 문서는 참고하시면 돼요. 자, 문서라는 게 뭐냐면 짧게 보죠. 문서, 문서가 뭐야? 문서란 사람의 의사 등을 종이 같은 기록 매체에 기록 표기한 것, 이게 문서예요. 문서가 뭐냐? 사람의 의사를 종이 같은 기록 매체에 기록한 것, 이게 문서래요. 자, 이제 문서 정리했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문서는 문서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공문서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이게 공문서예요. 공문서는요, 종류를 파악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행정상 공문서가 있고, 그다음 법률상 공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문서는 두 종류예요. 행정상, 법률상. 근데 법률상 이건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한 거. 행정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정상 공문서는 다 조문이 붙어 있어요. 지금 다. 시험 나온 적 아직 없어요. 그럼 보죠. 자, 행정상 공문서라는 거는 행정상 공문서,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처리, 그리고 접수한 문서입니다. 그게 이제 행정상 공문서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작성, 처리, 접수한 문서는 어떤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규정에 두 가지가 있고 민원 법률 시행령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규정, 법은 3조입니다. 이 3조는 아까 보신 용어정의예요. 이거 용어정의에서 1호, 2호에 규정이 돼 있어요. 1호, 2호. 1호가 공문서, 2호가 전자문서였어요. 그래서 자, 똑같죠? 공문서 위에과 같은 거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역시 작성 그리고 시행 그리고 접수한 모든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시험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럼 만약에 말입니다. 공문서 개념을 써라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행정상, 법률상 써야겠죠. 행정상 공문서를 쓰면서 이 규정 3조 1을 쓰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답안을 쓸 때 어떤 것만 써요? 작성, 시행, 접수만 쓰면 되나요? 네? 택도 없는 소리야. 이거 뭐예요 지금? 법 규정이죠. 법 규정은 빼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말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넣으면 돼요? 안 된다니까. 있는 그대로 써야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완벽히 못 써요, 절대. 그렇게 쓰는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비슷하게는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거를. 완벽히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못 외운다니까요, 이 많은 거를.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법조문 문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법조문처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말을 삭제, 빼도 넣어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론이면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법 규정 묻는 문제가 좀 이제 뭐랄까 부담이 가죠. 그거는. 그리고 처음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법조문 틀리면 그거만큼 낭패 없어요. 그 이제 출제위원이 누군지 모르죠. 뭐 누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법학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도 혹시나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공문서 쪽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 공부한 사람들은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법조문 틀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벽해야 됐어요. 완벽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법은 보통 우리가 순서가 조, 항, 호, 목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조 다음 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순서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야. 조, 항, 호, 목으로. 그럼 이게 지금 이제 3조 제1호 아니에요. 3조 제1호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썼다고 치고 이거를 제3조 제1호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헷갈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3조 제1항 해놨다니까? 이렇게 되면 점수를 줄 수 있어, 없어? 이건 0점이야. 못 주는 거지. 조문 틀려는데 어떻게 줘?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인데 호로 바꾸거나 호인데 항으로 바꿔버리거나 그다음 조를 아예 바꾸거나 그럼 그거는 내용이 의미가 없어. 이거는 내용 자체가 왜 법 규정인데 이 조문 틀렸다고? 그러면 그건 공부 안 한 거지. 그럼 그걸 뭐랄까 이제 그 아주 안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 틀리게 돼 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칠기죠. 이제 수원에서 지금 행정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저랑 요즘 굉장히 친하고 같이 뭐 이제 몇 명이 있어요. 이렇게 친한 그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이제 골프도 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중에서 제일 잘 쳐.
골프를. 그 지탄의 대상이지. 항상 지 혼자 잘 치니까. 근데 이제 둘이 이제 7기 때 큰 데서 저쪽 강의실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를 볼 때 이제 답안을 다 걷어요. 싹 걷어가서 이제 그 과목별로 다 걷어가서 집에 가져간다고. 가져가서 다 내가 읽어봐. 그래 놓고는 뭐 이제 첨삭 채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거기다 빨간 볼펜으로 막 써요. 이따구로 냈냐? 너 때려쳐라 이렇게 쓴다고. 뒤에다가 때려쳐라. 너 집에 가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것도 이제 잘했어요. 막 뭐 베리 굿 이렇게 쓰기도 한다니까. 그래갖고 제가 두 권을 이제 그려놓고는 하나를 추려요. 제일 잘 쓴 거. 그거를 복사를 다 떠. 싹 나눠줘. 파일도 올라가고. 이렇게 쓴 게 제일 잘 썼다는 거지.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내가 하필 두 부를 이제 발췌했어요. 제일 잘 쓴 거, 제일 잘못한 거. 왜 잘못했냐? 이걸 틀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개를 다 하필 떴네? 다 나눠주고 난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못 쓴 거, 제일 잘 썼는 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우리가 어울리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거든? 제일 잘 썼어. 그 이제 칭찬을 막 했어. 어우, 막 최고라고 막 잘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잘못 쓴 거. 이름이 김우모야. 김우모인데 누구 시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요 그러더라고. 잘 쓴 건지 알고 지는. 칭찬하려고 한 줄 알고. 그러니까 대놓고 그걸 빵 보라 그랬어 이제. 그랬더니 그게 7기 얘기인데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해 나한테. 가슴이 한이 맺혔대야. 그래갖고는 이름을 불렀다고 그게 전국으로 다 깔리잖아. 이름이 한번 나가면 카메라 때문에 쫙 퍼지니까 지금도 가슴에 뼈에 사무친대 그게. 그럼 지금도 그냥 그 얘기를 하고 날 씹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이제는 잘못했다. 근데 뭐 잊어먹으려니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그게 강하게 막 뭐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왜 얘기냐면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럼 쓰지 마 차라리 조문을. 그게 나아요. 썼는데 실수하는 것보다 아예 안 쓰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맞게 쓰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지. 맞게 쓰면 그건 가점 요인이 되는데 틀렸다가는 그거는 완전히 감점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이 그런다고 해서 조문을 쓸 게 맞냐? 아니 안 많으니까 특히 조문을 쓸 때는 조심해서 신경 바짝 써갖고 신경 쓰면서 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3조 제2호죠. 3조 제2호가 전자문서입니다. 아까 봤던 거에 그 전자문서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만들었겠죠. 전자 형태, 작성, 자 그리고 송수신, 저장된 문서를 전자문서라고 하지요.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규정 3조 1호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문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책은 지금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그 34쪽에 있죠. 다음 넘기면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 민원 법률 시행령 30조 1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민원 법률 시행령 30조 1항 공문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문서를 이제 발급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그 외에도 뭐 각종 거 있어요. 뭐 건축물 대장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떼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의뢰 받아갖고서는 뭐 그런 걸 많이 떼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민원 24 있죠. 민원 24 글리 들어가면 다 이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거기 인증을 이제 해야죠, 물론. 걔 발급받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 내면 이제 등기부가 1,000원인가 그래 하나가 떼는데 딱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거 위조할 수 있어요? 절대 위조 못해요. 그러면 제가 신청했죠, 이렇게 민원 신청했으면 이제 그 행정기관장이 위조 방지를 했겠죠. 저한테 통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제 프린트로 뽑았잖아요. 이게 공문서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봐요. 이제 민원인이 어떤 이제 민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장이죠. 행정기관장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위변조 방지, 그다음 진위 확인 조치, 위변조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 이렇게 돼요. 세 가지예요. 위변조 방지, 진위 확인, 그다음 고시한 조치를 취해서 내가 신청하니까 나한테 통지를 했다고요. 그럼 제가 내 프린터로 그걸 직접 출력을 했죠. 그러면 그거는 공문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는 요 내용은 민원 법률 시행령 3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바로 우리 규정 3조 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곡을 외우셔야겠네요. 그죠? 민원 법률 시행령 30조 제1항 외우시고 조치호 3개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행정상 공문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량 보세요. 행정상 이 공문서 개념에서 요 내용하고 지금 요 내용까지 하면 이게 약술 하나 되겠죠. 분량 본대라도 약술 하나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법률상인데 법률상 공문서에서는 그냥 법률 그랬거든요. 그럼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법, 민소법 두 개. 형법, 민소법 해놓고
그냥 볼까요? 자, 형법이든 민서법이든 간에 공무원이, 그죠? 여기서 보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쭉 보면 직무상, 여기서 직무상 작성된 문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직무상 작성된 것. 공통점이죠? 형법, 민서법,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된 문서. 끝. 그러니까 그래요. 둘 다 증거 능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상 공문서 그럴 땐 형법, 민사, 소송법 좀 길어 보이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된 문서이면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종류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공문서 그러니까 행정상 공문서하고 법률상 공문서가 있는데 요거 20점, 100점 비율을 주면 행정상 공문서가 15점이에요. 법률상이 5점밖에 안 될 거고. 그럼 100점 비율이 큰 데를 잘 정리해야 되나,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문서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되셨고,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세 가지 나오네요. 필요성, 기능, 처리 원칙. 여기는 그냥 이론이네요. 이론. 그럼 목차만 따면 됩니다. 먼저 필요성 가죠. 문서 필요성 뭐 위에 거 읽어보시고 두 문자를 땄죠. 어떻게 땄어요? 여기 복, 대, 증, 절, 보 이렇게 땄어요. 그냥 외우죠 뭐 이거 이렇게 그냥. 복대, 증절보 한 글자 외우면 한 단어는 기억나요. 그럼 한 단어 기억나시면 문장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서가 왜 필요합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그렇답니다. 복잡해서 필요하대요. 두 번째, 말로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 다음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네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 보존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문자가 복대, 증절보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 대화 불충분, 증거, 절차상 보존의 필요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없네요. 보니까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기능인데 지금 책에서는 이제 36쪽 그 2번 대목차예요. 문서 기능. 지금 화면에는 제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의사 기록 구체와 전달 보전 묶어놨거든요. 요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서의 기능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 지금 보고 계신 의사의 기능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자료 기능이 있고 연결 조정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사 기능이란 거는 그 안에 또 세 가지가 구분되는데 기록 구체와 전달 보존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서가 말이에요. 처음 이제 만들어요. 처음 만드는 걸 기한을 한다고 그러죠. 기한을 거치면 이제 검토와 협조란 단계를 거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죠. 이 시행이란 거는 발신의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도착되겠죠. 그럼 상대방 기관에 접수가 될 거고, 접수라는 건 곧 등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문서를 처음 만든 행정기관의 처리과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이제 과정인데, 긴사 처음 안을 내서 검토, 거쳐서 결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문서가 성립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립하는 단계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배웠거든요. 문서로서 성립하는 시기는 모든 문서는 다 똑같죠?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여기죠, 여기 그죠? 결제를 받으면 이때가 문서가 성립하는 이게 시기예요. 성립 시기. 물론 원칙적인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성립은 결제한 때고, 결제한 때 성립하는 거고. 근데 성립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효력 발생 시기는 다르잖아.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언제? 그거는 성립 시기라니까.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시 그러잖아요. 도달시. 여기잖아,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법주의가 네 가지 있잖아요. 효력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 네 가지, 그죠? 뭐 있어요? 표백, 발신, 요지, 도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뭘 원칙으로 한다고?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니까.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시. 그 도달의 의미가 전자문서는 언제 도달됐다 본다고? 상대방 시스템에 입력된 때가 도달된 때예요.
그거 3번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 내용 갖고 3번 나왔다니까요. 왜 3번 냈겠어요? 그만 중요하니까 3번 냈겠지. 자 어쨌든 자 그럼 됐다고 치고 그다음 문서를 이제 보냅니다. 여기잖아요. 문서를 보낸다 해서 받겠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문서의 유통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왜 그랬냐? 여기도 보죠. 지금 의사 기능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 기록 구체화라는 게 있고 전달 보전이 있어요. 그런데 요 기록 구체화는 뭐 그냥 기록한다 그 뜻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요 기능은 문서의 기한에서부터 결제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기록하고 구체화되는 기능을 여기서 발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됐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자, 이제 전달과 보전인데 일단 얘네들은 전달한다, 보전한다니까 문서의 기능 중에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전달은 여기 보면 공간적인 확산을 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보존이란 거는 시간적 확산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전달 올라가 보면 봐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기능은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랬어요. 여기 말하겠죠, 그렇죠? 여긴 그래서 이제 의사의 전달 기능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다 하겠죠만 다 하겠죠. 다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를 다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고 이제 시험 이게 하면 뭐 이랬더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요 검토 요걸 이렇게 묶어서 이게 1회 시험에 그냥 한 문제로 논술을 출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 그 9회 때 요 발신 파트에서 약술 한 개를 또 출제했었죠. 이게 9회 약술로. 그 뒤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 중요한 거죠. 뭐 기한 파트, 등록, 시행 다 중요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출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의사 기능 세가지를 보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포인트만 찝으시면 돼요. 다 이론이니까 여기는 법조문 없어요. 자, 그다음 됐고, 그다음 이제 그 두 번째가 뭐 자료의 기능 등이 있었죠. 이제 자료 제공이 있고 뭐 업무 연결 기능 그래요. 그럼 자료니까 여기서 이거죠. 뭐 증거죠. 증거 자료, 첨거 자료 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겠고요. 그다음 연결 조정기인데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문서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뭐 기한부터 결제 등 이렇게 해갖고 연결을 시키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3가지로 묶으면 되겠죠. 의사, 자료 제공, 연결 조정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그냥 참고하신 사항인데 문서 처리 원칙이에요. 이거 두 문자 그냥 따놓죠 뭐. 두 문자 신책 법전 그러면 돼요. 그냥 뭐 신책 법전 빨리 처리하라, 신속 처리하라는 얘기겠고, 그다음 책임 질환 소리고, 법에 따라라는 소리겠고, 시스템을 써라 그 얘기죠 뭐. 신책 법전 신속하게 책임을 지고 법에 의해서 전자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이제 전자 문서가 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 종류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문서 종류는 3 기준이 있네요. 목차가 주체, 유통, 성질 그렇죠. 물론 3번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게 자, 어쨌든 이제 작성 주체로 나오는데 첫 번째 보죠. 이제 작성 주체 누가 만드느냐 뭐 그 의미죠. 작성 주체 2가지 구분되어 있죠. 공문서, 사문서. 이거 뭐 한 문자 쓸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놓고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공문서는 아까 했던 계속 반복되죠. 또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 시행 그리고 접수 이러면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게 공문서였죠. 모든 문서라고 했고. 그다음 이제 사문서란 거는 이제 그 개인 사자의 의미니까 개인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사문서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됐대요. 그리고 접수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공문서로 보는 거죠. 취급된다. 또 이미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목적으로 만든 거겠지만 행정기관 제출 접수되면 그거는 공문서로 보겠다. 뭐 굉장히 많겠죠. 이런 서류 그죠? 뭐 가장 흔한 게 뭐겠어요. 뭐 고소장, 뭐 고발장, 뭐 진정서, 탄원서 등등등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사로 나눌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으로 넘어가죠. 유통이란 말은 보내냐 안 보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통 1번 둘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유통되지 않는다.
그걸 내부 결제 문서라고 하는 건데 그걸 조금 뭐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비발신 문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안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서원끼리만 알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부 결제 문서는 어떨 때 만드는 서류죠? 어떨 때? 수립, 결정, 보고, 검토하고자 할 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기억해놔야 돼요. 수립하고 결정,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 때 하는 걸 내부 결제 문서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네요. 수립, 결정, 보고,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발신하지 않는 거죠. 그걸 내부 결제 문서라고 그러고, 그다음 이제 유통 문서란 거는 보낸다는 의미예요. 이제 보낸다.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내 문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대외 문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문서라는 거죠. 세 가지가. 그럼 대내 문서란 뜻은 저건 뭐예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거죠. 저거는. 그래서 보면 행정기 내부에서 보조자 기관 상호 간 유통되는 걸 대내 문서라고 하고, 두 번째 대외, 그럼 뭐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민한테 유통되는 걸 말하죠. 세 번째는요, 보내는 사람 명의와 받는 사람 명의가 같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지난 순환 때는 예를 들었던 건데, 행정기관장이나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했는데 그 행정기관장이나 행정기관 명의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억납니까? 예,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이번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그냥 읽으면 조금 이게 뭔 소리지 싶어요. 저게 뭔 소리야? 저런 게 있나? 그럴 텐데. 우리가 주관 부처가 이제 행정안전부잖아요. 그럼 부처 명칭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를 이 부처에서 맡고 있죠. 지금 뭐죠? 안전, 그죠? 안전 이거잖아요.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막 그냥 막 그죠? 자, 그 얘기를 한다면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중이 밀집했다. 그럴 때 안전 대책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중이 이제 모인다, 그죠? 대중이 모일 텐데 그 안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안전 대책을 수립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안부 A라는 부서에서 이 안건 갖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요. 다중이 모일 때 어떻게 안전 대책을 수립할까?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기한합니다. 문서 아까 다 지워졌는데 문서 이제 기한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기한했다고 치고 다 끝났어요. 그럼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고 쳐요. 그럼 이걸 보내겠죠, 이제? 그럼 이렇게 보세요, 한번. 다중이 밀집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면 물론 중후부처는 행안부겠지. 그런데 유관 기관도 있겠죠. 그죠? 협조를 구할 기관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고. 그럼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잘 판단해 보시면 안전과 관련됐어? 그러면 어디로 유관 기관으로 보낼까? 첫 번째 어디겠어요? 당연히 경찰이지 뭐. 그럼 이제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경찰청이겠죠. 경찰청으로도 보내겠죠. 또 어디겠어요? 국방부? 국방부? 뭐 일가 있으려나? 아니면 이제 어디겠어요? 소방이자 소방. 그죠? 그럼 이제 각 지자체겠죠. 뭐 예를 들어 각 지자체로 보낼 걸 갖고 소방제 그게 방재청인가 소방한테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보낼 때 여기는 자, 이게 행안부니까 누구 명의로 보내겠어요? 보낼 때는 행안부 장관 명의로 다 보낼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봐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갖고 이 A 부서만 그 담당 업무를 하느냐?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행안부가 안전 파트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러면 자, 근데 행안부에 말이에요. 또 다른 행안부 안에 또 다른 B라고 하는 부서도 역시 안전 관련된 부서예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전부 다 누구 명의로 보내요? 다 행안부 장관 명의로 보내겠죠. 그럼 받을 때 누구 명의로 받겠습니까? 경찰청장, 시도지사, 소방방재청장으로 받겠죠. 근데 여기는 누구 명의로 받아요? 같은 행안부 내니까 행안부 장관 명의로 받겠지. 예? 그러면 지금 보낸 사람도 누구도 행안부 장관이고 받는 사람도 누구고 행안부 장관이고 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지금 이게. 그럼 읽어봐요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 또 합의제 기관 명의로 보냈는데 다시 내 명의로 받는다 그거죠. 어쨌든 그것도 보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 들어와 있어요? 유통문서로 들어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세 가지가 보내는 문서를 정리한 거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해지죠. 문서의 성질에 관한 구분. 출제된다면 이제 이건 출제 확률이 높다고 보죠. 왜?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규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문서 종류예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성질에 따른 구분이라고 말하죠.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고.